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성격 고치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고민 사연 들어볼게요. 저는 3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저는 원래 독립적이고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안 주고 안 받는 게 편하다고 생각해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편입니다. 보통 말하는 쿨한 성격이라서 사람들에게 가식적으로 굴지도 않습니다. 그동안은 인간관계에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저 자신에게 투자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지금은 연락하고 사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회사 사람들과도 회사 밖에서 만나거나 업무 외 연락은 안 하고요. 그런데 얼마 전 회사 유관부서 사람과 크게 다툴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업무가 애매한데 전임자한테는 그 사람이 늘 해주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만 안 해주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제가 많이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힘들어하는 저를 지켜본 동료가 진심으로 저를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라며 저한테 성격 고치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불필요하게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키는 성격이라고요. 저는 진실되게 사람들을 대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저를 불편하고 비호감으로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저는 정말 성격을 고쳐야 할까요? 또 성격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격이라는 게 고칠 수 있기는 한 건가요? 제가 쭉 살면서 보니까요. 성격이 팔자더라고요. 난 왜 이렇게 돈복이 없을까 하는 사람들은 돈 공부하는 걸 귀찮아하는 성격인 경우가 많고요. 난 왜 이렇게 남자복이 없을까 하는 사람들은 힘든 연애만 불러들이는 성향을 갖고 있더라고요. 사실 성격이라는 건 타고나요. 태어났을 때부터 다 각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사연자님 질문처럼 이 성격을 고칠 수 있기나 한 걸까요? 답은 고칠 수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격은 두 가지 층을 가지고 있어요. 본 성격과 태도, 이렇게요. 본 성격은 유전자로 타고나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사연자님 독립적으로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는 성격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거 안 바뀌는 거예요. 막 노력한다고 갑자기 엄청 사교적이고 사람들 만나면 신나고 그런 성격이 되지는 않아요. 두 번째 층이 바로 태도인데요. 사람들이 보통 다른 사람들의 성격이 어떻다 하는 인상을 받는 것, 그건 본 성격이 아니라 태도를 보고 하는 말인 거예요. 태도는 본 성격하고 다르게 바꿀 수 있어요. 태도는 취향이나 마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생각, 행동, 이 두 가지가 태도의 영역이에요. 취향이나 마음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은 내 의지대로 되거든요. 본 성격은 사실 좋고 나쁘거나 우열이 없어요. 그냥 다 다를 뿐인 거예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본 성격에 의해서 좌우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내 팔자를 바꾸기 위해서는 태도를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사연자님 글은 사연자님 입장에서 쓰여진 거지만 몇 가지 짐작은 해볼 수 있겠어요. 쿨한 성격인데 진실되게 대하는 성격.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태도가 다듬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내 마음대로 막 행동하는 걸 가식적이지 않고 솔직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게 싫으면 너네가 떠나. 나는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 마음 편한 대로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런데요, 태도를 다듬는 걸 가식적인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속으로 아무리 좋은 마음을 품고 있어도 태도가 나쁘면 그것만으로도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살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인생을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겠다. 아니면 그냥 살래. 이걸 결정하는 기준이 두 가지 있어요. 이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면 바꾸셔야 해요. 첫 번째, 다른 사람한테 자꾸 피해를 준다. 다른 사람이 내 태도 때문에 자꾸 상처를 받고 피해를 보는데도 그걸 그 사람이 당연히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예민한 거야. 세상 살려면 이 정도는 감당해야지. 저렇게 약해서야.
물론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아무한테도 상처 안 주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웬만한 일에는 상처받은 티를 내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좀 대범해야 한다, 이런 교육을 받기 때문에 작은 일들은 웬만하면 다들 그냥 넘겨요. 그런데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의 사람들을 불쾌하게 했거나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건 정말 내 태도에 문제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두 번째, 내가 원하는 삶과 태도가 서로 맞지 않을 때. 사연자님은 편하게 마음 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사는 성격이라고 하셨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에는 항상 대가가 따라와요.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를 택하는 거거든요. 회사 생활에서 하고 싶은 대로 인간관계를 한다면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오는 대가는 포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아야 하는 거죠. 아마 전임자는 관례를 살짝 비껴갈 정도로 그 담당자하고 관계를 잘 형성해 놨을 거예요. 그런데 사연자님은 일정 부분 리스크를 감당할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회에서 오래 자신의 일을 유지하고 자리 잘 잡으신 분들 보면 공통점이 사람 대할 때 너무 푸근하고 물 흐르듯 유연한 거더라고요. 카리스마? 이런 거 의외로 없어요. 한 30대 중반까지는 거칠고 태도가 나쁜 분들도 좀 보이거든요. 그분들은 능력이 좋아서 거기까지는 어떻게든 가긴 가요. 그런데 그 이후까지 일을 하고 더 올라가는 건 좀 어렵더라고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있는데 그거에 내 태도가 걸림돌이 되면 바꿔야 하는 거죠. 10년 전에 제가 다니던 동네 병원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 진료 과목 병원이 동네에 거기 딱 한 군데밖에 없었는데 거기 의사 선생님이 정말 너무 권위적이고 불친절했어요. 얼마나 불친절했는지 웬만큼 아프면 그냥 좀 참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진료 과목 보는 병원이 동네에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병원을 오랫동안 다녔어요. 그러다 최근에 그 병원 바로 앞에 볼 일이 있어서 10년 만에 가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 불친절하던 의사 선생님이 친절해진 거예요. 원래 모습에서 훌쩍 벗어나게 친절해지고 한 건 아니고 그냥 마음 푸근하게 대하고 그 날카롭던 게 없어졌더라고요. 사람 자체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심지어 알고 보니까 진료도 잘 보는 분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다녔던 병원보다 진단도 정확하고 약도 잘 났더라고요. 태도 때문에 마음이 상하니까 본업 잘하는 것도 잘 못 느꼈던 거죠. 아마 지난 10년간 저 같은 마음이었던 환자들이 많았을 거예요. 새로 개업한 친절하고 젊은 의사들한테 환자들이 몰리니까 위기감을 느낀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분도 자신이 가야 할 길에 태도가 방해가 되니까 바꾸신 거예요. 저는 그분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태도는 어떻게 바꿀까요? 그건요, 끊임없이 의식하고 수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 태도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아요. 단시간에 바꾸려고 하면 자꾸 실수가 나오고 자연스럽지가 않죠. 좋은 태도는 무의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이에요. 마하트마 간디에 얽힌 일이 있는데요. 간디가 기차를 타다가 신발 한 짝을 떨어뜨렸는데 기차가 바로 출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나머지 한 짝을 창밖으로 휙 던져버리더래요. 그래서 같이 탔던 사람이 왜 그러냐니까 그래야 이 신발을 주운 사람이 제대로 신발을 신을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건 단순히 배려심이 강한 사람, 착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죠. 평소에 남 배려하는 걸 수없이 해봐서 그런 반사적인 행동이 그 짧은 시간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저 같으면 선의가 있었다고 해도 기차 출발하고 몇 시간쯤 지나서야 그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맞다. 어차피 버릴 신발인데 한 짝도 던져버릴걸. 이러면서요. 태도가 바뀐다는 건 이런 거예요. 수없이 비슷한 방향의 태도를 반복해서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것. 좋은 행동을 반사작용으로 만드는 일인 거예요.
사람이 안 바뀌는 것 같아도 태도를 바꾸자고 작정하면 1년만 해도 많이 바뀌어요. 시간이 쌓일수록 태도가 바뀐 모습이 내 성격의 일부로 굳어지겠죠? 태도를 바꾸고 싶어도 기준을 모르겠다 싶으면 기준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주변에 내 부분적인 롤모델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참 신뢰가 가네. 어떤 태도가 그런 믿음을 주는 거지?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그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보여요. 그거 따라하면 돼요. 책을 보고 참고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야에서 자기 목표를 이룬 사람들이 쓴 책에는 다 자기만의 태도가 담겨 있어요. 거기서 나한테 필요한 걸 추출해서 내 태도를 만드는 데 참고하면 되죠. 저도 참 분야를 가리지 않고 책을 읽는데요. 가끔 책에서 읽은 것들을 일상에서 실험해 볼 때가 있어요. 책은 책일 뿐이지 하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해보면 또 효과를 보는 것들이 많아요. 연애를 책으로 배웠습니다. 이런 말 농담으로 많이 하는데요. 책으로 배워도 나한테 맞게 응용하면 다 도움이 돼요. 오늘 어떠셨어요? 성격 고치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 푸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남인숙 작가에게 고민 털어놓고 싶으시면 카페 게시판으로 오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